옥천은 세계로, 세계는 옥천으로. 안녕하세요, 옥천 국민 여러분. 옥천의 평범한 국민 김원희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옥천은 세계로, 세계는 옥천으로 담당 PD가 된 홍동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PD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부탁드려야 되는데. 예, 제가 오늘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긴장이 되고 있네요. 아,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처음에 긴장이 많이 했는데요. 별로 긴장할 건 없어요. 네, 열심히 하면 돼요. 네, 그럼 오늘부터 이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이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작년이죠. 12월에 공청회를 열었어요. 패널 토론을 열었는데,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 보장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뭐 이렇게 그 용역 과제를 가지고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옥천에도 다양한 비자를 갖고 있는 이주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주민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이라 해가지고 국적을 따고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렇게 가족을 형성된 옥천에 있는 국민만 한 2,000여 명 정도 돼요. 상당히 숫자가 많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파일이 따로 있는데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각 비자별로 농업 이주 노동자, 그 다음에 여기 공장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제조업 이주 노동자, 뭐 그 다음에 어학연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비자가 있다는 거. 난민 신청자도 있고요. 예, 나중에 필리님한테 그 파일을 드릴게요. 예,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트나 그냥 흔히 그냥 부대끼는 분들이 전부 다 이주 노동자죠. 예,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길 가다가 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지나친 사람인데 눈치를 못 챘지만 단순히 이주 노동자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네, 이주 노동자도 있고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결혼 여성 이주 여성, 그다음에 그냥 우리 제외 교포들이 있죠. 고려인, 네, 그다음에 중국 동포, 그다음에 난민 신청자부터 해가지고 그 유학생 이거를 다 합쳐서 이주민이라고 해요. 네. 이주민분. 네. 근데 이 연구 용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이주민이 통계적으로 이제 파악된 것만 200만 명이 있거든요. 그 옥천보다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네, 그러니까 네, 옥천민보다 이제 옥천 전체 국민보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이주민 당연하죠. 200만 명 중에 네. 절반 가까이가 어떤 제도적인 이유로 건강보험이 없어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건강권이라는 건 건강보험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잖아요. 예, 그렇죠. 생명권이고 건강권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의료 보장에서 배제된 이주민의 건강권, 민간의 의료 지원과 의료 상담.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의료 보장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정이 많다 보니까 민간 단체에서 의료 지원과 의료 상담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여성 이주 노동자, 유학생 같은 경우는 여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주하다 보면 출산을 하게 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건강까지 그런 사례들을 쭉 지켜봤고, 지금은 또 감염병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주 노동자와 감염병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살펴봤고, 오늘 할 주제들은 이제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천에도 여러 있나요? 외국인 보호소라는 말은 이제 출입국관리법 제 63조에 의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잠시 즉시 갈 수는 없으니까 잠시 예, 그렇죠. 머무르는 수준이니까. 그런 보호소죠. 예.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의 정신 건강과 자살
뭐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과 국제수가 적용 문제 등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외국인 이제 처음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외국인 보호소 내 이주민 건강 실태인데요. 외국인 보호소라 하면 이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의거해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불법 체류라든지 어떤 사고를 저질렀다든지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즉시 이제 추방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구금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예. 주로 며칠 동안 이곳에 머무르게 되나요? 그건 좀 다른데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이제 매 3개월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아, 예. 그들에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보내려고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빨리 가는 거고 이제 못 가는 경우에는 이제 계속 연장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이주민들에 관한 그런 건강권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름이 외국인 보호소잖아요. 네, 그렇죠. 보호를 해야 하는 곳이니까. 네, 근데 사실상 그게 거의 감옥에 다름없거든요. 네, 한 텍스트나 읽어볼게요.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명령이란 얘기는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호 명령에 따른 이주민, 그 다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이제 난민 거부를 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난민으로 몇 년씩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못 나오고 있다는 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난민에 대한 구금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의 승인 외에는 어떠한 컨트롤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온전히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온전히라고 네. 하시면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 이제 보호 명령에 따른 이주민, 그 다음에 난민 구금, 그러니까 외국인 보호소 내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는 거죠. 완전 순전히 진짜 법무부 장관의 마음에 달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제 절차가 없고 기간에 상한이 없는 거야. 네. 없어. 장기 구금된 이주민, 오랫동안 구금이 된 이주민이죠. 그 다음에 난민의 경우 신체 구속이 일단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건강 악화에 경향을 보고 있다. 말은 외국인 보호소인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속박된 상황이잖아요. 네, 보호소에서 이제 나가지도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 그 나라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국으로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내가 외국인 보호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들의 인권을 이제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나온 뉴스만 해도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보호시설에서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주된 건강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들로 보호소 입소 이전 일상적으로 행하던 노동과 생활과 연관된 근골격 질환.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많이 일했잖아요.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이제 작업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면 그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소화기 질환, 피부 질환들과 함께 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열악한 3D 업종에 가면 그런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많은 무거운 물건이 들다 보면 다 일에서 생긴 질환들인데 보호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제 모여있다 보니까 모여있죠. 네, 그렇죠. 서로 간의 감염병.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되면 정신질환이 생기죠. 아, 예, 그렇죠. 사람이 이제 안 그래도 예, 햇빛만 못 쐬도 이제 정신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예, 정신질환,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원래부터 갖고 있던 질병 같은 것도 있겠죠. 만성 질환 등에 더욱 취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예. 그래서 사례를 읽어보면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의 2년 2개월이죠. 그렇죠. 상당히 긴 기간이네요. 예,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됐던 난민 K씨는 난민이에요. 이분은 난민. 우리는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국제협약은 국내법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분은 특별한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어요. 근데 난민 허가가 이제 불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외국인 화성 보호소에 있는 거예요. K씨는 그러니까 2년 2개월 동안 있는 거예요. 군대 이상으로 긴 기간인데 말이죠.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리아라든가 내전이라든가 아프리카 내전 같은 곳에서 이제 도저히 못 사니까 난민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난민 그렇죠. 국제 조약에 협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살아보려고 목숨을 걸고 왔는데 받아들여지는 않았네. 그러게요. 이제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오신 건데.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난민 신청을 이제 신청을 하고 그게 허가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긴 하는데요. 그럼 일단 나가게 특별한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렇죠. 네. 구금 후 7개월 이후부터 각혈과 복통으로 피를 쏟아내고 배가 아픈 거죠. 보호소 내 진료와 약 처방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증세가 악화되어 외부 의료기관과 연계한 후 결핵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분은 그러니까 2년 2개월 동안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결핵에 감염된 거예요. 그렇죠. 결핵도 이제 전염성이 좀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경제 능력이 없는 K씨는 외부 기관과 진료와 검사를 모두 자부담했대요. 그러니까 화성인 그 외국인 보호소에서 그러니까 일단 구금을 했잖아요. 그렇죠. 구금을 했으면 거기서 이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구치소라 아니면 이제 감옥 같은 곳 그렇죠. 그런 곳에서 어떤 수감자가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치료가 안 돼서 외부 기관의 진료와 검사를 모두 자기 부담으로. 이분들은 이제 건강보험도 없을 텐데. 근데 신체와 그런 거를 다 구속을 했으니까 최소한의 건강권을 지켜줘야 돼. 난민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 난민에 대한 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핵에 걸렸다? 결핵량이 그렇게 없나? 결핵이 그렇게 흔한 질병도 아니죠. 현대 사회에서는. 네, 근데 그것도 못했다고 그것조차 자부담으로 했고 이후 황달 증세로 시형 간염 진단을 받았는데 간염까지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분 상당히 힘드셨겠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병이 없었는데 2년 2개월 동안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있다 보니까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도는데도 그걸 치료를 안 해주는 거지.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못하고 못 받고 구금 상태를 지속했다. 치료는 안 해주고 구금은 계속되고. 이분 원래라면 이제 병원에 몇 달 동안 입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결국 2018년 5월 건강상태 악화로 일시 보호 해제로 보호소에서 나와서 민간 단체의 지원으로 국가에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 단체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예, 좀 상식이 안 맞죠? 그렇죠. 이분 원래라면 이제 나라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보호하고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할 수 없다 하면은 그때 온전한 상태로 네. 이제 예, 돌려보내야 될 우리는 국제 협약에 조약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까지 심한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대사회에서 이제 흔한 약으로 이제 치료를 네. 초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K씨의 사례는 사실상 구금시설인 보호소 내 집단 생활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 보호규칙 제7조에 환자 발견 시 조치에 의거 1개월 이상 장기 구금 중인 외국인의 건강권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이다. 불법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2019년 10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1년간 구금되어 있던 A씨가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호송된 지 사흘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까지 죽어나오고 있죠. A씨의 사인은 죽음의 이유는 외부 감염에 의한 급성 심부전증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 감염이 쉽다는 거죠. 그러나 A씨를 지원했던 단체들에 의하면 A씨는 보호소에 구금된 이후로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으며 사망 직전 백내장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지원 단체들은 1년간 보호소에 구금됐던 A씨가 외부 감염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외국인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 A씨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멀쩡한 사람이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본인의 나라로 송국되기 전에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건강에 관한 최소한의 이제 건강권에 대한 그런 의무를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이주민을 죽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많은 이제 각주가 있는데 이게 신문에도 나왔어요. 한국일보 2019년 11월 6일 얼마나 환경이 안 좋은지 한번 여기 나와 있어요. 의사 한 명이 200여 명 떠맡은 외국인 보호소. 의사 한 명이면은 이제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병원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 이란에서 오신 분인가 봐요. 네. 이 이란인 사망은 국제적 타살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건 타살이에요. 그렇죠. 이제 전염병이 이제 만연한 보호시설에 1년 넘게 계속 네. 구금하고 있었으니. 이렇듯 보호소 내 의무과에서 담당하는 외국인 진료는 아주 기초 진료에 국한되어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보호 외국인의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다.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으면 검사도 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도 안 검사해라. 막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고 의사 한 명이 200명을 감당한다? 안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한 명이면 이제 이분도 출퇴근을 할 텐데, 그럼 이제 이분이 퇴근한 뒤에는 응급실도 갈 수가 없을 텐데 말이죠. 방치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보호소 내 야간과 주말 응급 의료 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아까 말씀한 대로 피디님이 말씀한 대로 야간이 있죠. 야간에는 의사분이 퇴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말에도 그분은 주말에 쉬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출근. 그럼 응급 의료 체계가 갖춰지지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증상이 약화되어 외부 진료를 받더라도 이에 대한 기준이 없고 외부 진료를 받더라도 본인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일도 못하고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치료비를 부담하라는 건가? 돈도 못 벌게 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건강보험을 제외한 이제 예. 치료비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못 받는 거지. 그렇죠. 죽으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제한뿐만 아니라 의료의 부담에 대한 정신적 압박이 큰 거죠. 예. 더욱이 2020년은 코로나19로 집단 생활을 하는 보호선에 감염병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본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이 마련되지 않아. 가려고 해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안 와. 뜻하지 않게 구금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여 보호 외국인에 대한 건강상의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난 그렇죠. 빨리 가고 싶은데 네.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떠요. 그렇죠. 이때 다들 국경 닫아놓고 다들 네. 격리를 심각하게 좀 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같이 모여 있다 보면 감염병 심해지고 꼭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그런 그죠? 뭐 결핵이나 뭐 간염이나 뭐 어쩌다 보면 사람이 모여 있다 보면 생활이 열악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응급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결핵이나 간염이 이제 전염되는 그런 환경에서 코로나라면은 100% 퍼지거든요. 네. 아무런 의사 한 명이 어떻게? 그렇죠. 의사 한 명이 이제 200명의 코로나까지 관리를 한다는 건 네, 도저히 그러니까 거의 방치를 한다고 보면 돼요. 죽든지 말든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심각하죠. 외국인 보호소라고 외국인 왜 보호소예요? 보호소라면서요. 이건 아니에요. 예. 이분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특히 난민 신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이제 살펴볼 주제는 우리 이주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농업이든 공업이든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그다음에 건설업이든 여러 가지 비자들 직종마다 비자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농업 비자로 들어오면 농업에만 일해야 되고요. 제조업 비자로 들어오면 제조업만 일해야 되고요. 네, 사장님이 사인 없이는 이직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좀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인권을 많이 침해하는 그런 사장님들 여러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네, 그런 건 근데 앞에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살펴보면 참 이분들 심각한데 이제 왜 이분들이 정신적 건강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모시고 온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다들 하지 않으려 하니까. 비자를 우리가 그분들한테 발급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건설업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모시고 온 분들이에요. 그렇죠.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 하라고. 그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왜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자살을 할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이주 노동자의 자살의 원인으로 사회 부적응의 문제. 이것 때문에 자살할 거라고 나는 생각 안 해요. 사회 부적응의 문제. 그다음에 본국 가족과의 문제 등을 드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이주 노동자의 자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의 고용 조건과 관련된 요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용 조건과 관련된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조업으로 어떤 공장에 취업했어요. 이주 노동자인데. 그러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사장님하고 저랑 딱 매칭을 시켜줘요. 그렇죠. 네,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그 회사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도 회사에 다니다 보면 어디가 더 월급이 높다더라, 어디가 근무 환경이 좋다더라. 그렇죠. 그렇죠? 이직을 할 수 있잖아요. 불만이 생기면 이제 네, 이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은 이직을 할 때 사장님이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이직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못하죠. 이절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비자까지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나온 게 이제 우리 그 예전 방송을 살펴보시면 월급도 떼이고 그래가지고 대구의 한 중국인 이주 여성 노동자가
자살을 하셨죠. 예. 그리고 농업 위주 여성 가운데는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마련했는데 사람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얼어서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구형 조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온전히 이들의 이제 비자와 체류권과 그 다음에 노동권을 관리하는 분은 사장님 마음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이 이제 택할 수 있는 건 우연히 좋은 사장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예, 고용 조건과 관련된 요인이며 일과 연관된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최대한 장시간 부려서 일을 시킬 테니까.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혹은 체불임금, 과로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또 농업이나 어업 등 고립된 노동을 지속하는 경우 우울증에 취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농업, 어업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좀 육체 노동이 많이 좀 하드한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분들이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농업과 어업 같은 경우는요, 좀 심한 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신안 앞바다나 그런 데가 위험정 노예라고. 그래서 이제 이미 외국인이 아니어도 이제 자국민에서 좀 사회적 약자들을 데리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일이 좀 예. 저번에도 이제 나왔는데, 이분들은 1년에 하루도 못 쉬어요. 1년에 하루도 못 쉬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농업이나 어업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이나 어업조합에서 이제 하는 경우에 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예. 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영농조합, 어업조합이라는 거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분들을 직장 가입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분들은 이제 지역 가입으로 돼야 되거든요. 예. 네. 이제 2019년부터 지역 가입자가 이제 당연 의무화로 됐어요. 그 지역 가입자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자신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이제 지역 가입 보험료가 책정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얼마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제 가입 자체를 안 했었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돼버렸어요. 당연.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내는 지역가입 보험료는 평균 보험료 이상의 지역가입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거는 또 어쩌셔죠? 제대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14만 원 돈일 거예요, 아마. 그 14만 원이요? 예. 상당히 좀 이제 높은 금액이네요. 예. 그러니까 제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소득과 재산이 낮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평균을 줘버렸다고. 네. 차등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과 재산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이제 거의 맨몸으로 오셔서 고용이 된 건데. 그리고 이제 어업 이주 노동자나 이제 농업 이주 우리 옥산에도 농업 이주 노동자 많거든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여기는 또 이제 바다가 없으니까 근데
다른 곳에는 바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 어업자업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그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고용은 가능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분들은 거의 쉼 없이 일을 하면서 직장에 가입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장 가입을 안 받아주니까. 노동자로서 이제 취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니, 노동자 그러니까 비전문 취업이라 해가지고 노동자로 취급을 받아요. 아, 노동자로는 되는데, 네, 이분들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오는 거예요. 노동자예요. E9이라고 해가지고 노동자예요, 노동자. 근데 건강보험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이게 직장 가입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평균 보험료를 작년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번에 직장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평균 보험료 이상 거의 지금은 14만 원 돈이 되는데 그렇게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래 섬이나 그런 데는 고립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업주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들 아는 사이니까 근처 마을 완전 사람들. 업주 마음인 거예요. 네. 또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고. 근데 그 내용이 앞에 나와요. 보험사 한번 들릴까 말까 한다고. 네. 그러니까 고립된 노동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우울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상황이면. 생겨요. 그래서 한국 이주민 건강협회가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정의만 쓰잖아요. 예, 민간단체. 네, 전부 다 시민단체밖에 없어요. 도와주는 거는. 2020년 6월 11일부터 7월 23일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는 네팔, 중국, 미얀마 이 세 개국 출신의 이주 노동자와 이주민 상담 활동가 총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친 위험 요인은 종사 업종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크다는 거죠. 예. 우울 척도 21점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런 우울 척도가 있나 봐요. 제조업 종사자 28명 중 18명, 64.3%, 농립축산업 종사자 4명 중 4명, 100%. 이건 좀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문화 가족이거든요. 네. 가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다 들려요. 네. 네팔인 가족 커뮤니케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오신 분들을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고요. 농업 이주 노동자, 그 다음에 제조업 이주 노동자 많거든요. 농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매여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농업, 네. 네, 식물은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걸 1년 내내. 거의 매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업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섬에 다 이렇게 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일은 1년에 한 번 쉴까 말까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우울증 척도를 봤을 때 농림축산업 종사자가 100% 비중이 높았고 41점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은 줄고 제조업은 그나마 낮잖아요. 네, 그렇죠. 농림축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그대로였다. 100%. 네. 한편 이주 노동자들이 자살 사고를 겪었을 때 관련한 사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직장 문제가 71%.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사 업종인 거예요. 직장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가족 문제가 46.8%. 한국에서 적응 문제가 34%, 경제 문제가 18%, 개인 성격 문제가 18% 등 순으로 은합하여 직장 문제와 이주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 및 자살의 연관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들이 정신 건강 우울증을 앓고 자살까지 선택하는 이유가 저는 주민자께 많이 듣거든요. 개인적인 네트워크로 청주에서 일하는 네팔 노동자 자살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직장 때문인 거야. 직장 문제. 직장에서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피디님이 관심 있는 점 있으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네. 가입하시면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들의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그걸 겪고 있는지. 이주 노동자들은 태어나고 자란 본국을 떠났죠.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회적 문화적으로 낯선 타국에 익숙하지 않는 힘든 노동을 하는 동안 그까지는 괜찮잖아요. 그 가고 보니까 그렇죠. 건강상의 여러 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문화적,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혀 자살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뭉득거려서 표현해 놨는데 문화적이란 말은 한국인들이 특히 가기 싫어하는 그런 3D 업종, 어업이나 예를 들어서 피디님 보고 돈 벌으라고 저 신안 앞바다나 염전이나 섬에 가서 어업을 하루 종일 하라고 하면은 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일단 처음에는 거절부터 하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쵸. 어업에는 어업에만 종사해야 되고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들의 물론 좋은 사장님을 만나면 다행인데 그렇죠. 좋으신 분들은 어디에나 계시긴 계신데 당연하게도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당연하게 있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이게 좀 보완이 되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나도 피해를 안 받으니까 최대한 존중을 해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심한 욕설과 가혹한 노동 환경 거기에다가 체불 임금 돈도 안 주고 예,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파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죠 사람이. 근데 사례를 한번 첫 번째를 한번 피디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국 동포 A씨는 대학교 졸업 후 중국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한국에 와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처음 하는 가사도우미 일이 어렵고 자유시간이 없어 20일 만에 일을 그만두었는데 낯설고 고된 노동을 하며 혼자 지내다 우울증, 공황장애로 발작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경험이 있다. 우울증, 공황장애로 공황 발작에 의해서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이것도 20일 만에 겨우. 네, 도대체 어떻게 가사 도우미 일을 했길래 이 사람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발작이 와서 응급실로 실려갔을까요? 단 20일 만에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간다는 거는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은 도저히 힘들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래도 가사 도우미 일이라면은 뭐 편할 수도 있겠죠. 편할 수도 있는데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으쌰으쌰 힘내자 그러면은 마음 편하면 괜찮거든요. 그렇죠. 가사 도우미라는 게 뻔하잖아요. 네, 뭐 청소, 빨래, 그래서 뭐 이제 식사 준비. 제가 당장 떠오르는 건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한국에 와서 가사 도우미 일을 했던 얘기는 분명히 거기 이제 가족이 있을 거고 그 가족이 그렇죠. 도대체 이분한테 어떻게 했으면 이분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발작이 와서 응급실에 갔을까요? 그런 부분이 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제 와이프가 네팔 사람이에요. 네. 네팔 노동자 B 씨는 산업 연수생으로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3D 업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되게 심각해지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은 좀 도시로 몰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산업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을 모셔오게 돼요. 편법적으로. 그게 뭐냐면 연수생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산업을 배우러 가는 학생이잖아요. 아, 그렇기에 그 정 직원보다 좀 더 낮은 급여로 고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못 받는 거죠. 네팔 노동자 B 씨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절단되는 산재사고를 당했다. 이후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 밥도 안 먹고
친구 집을 전전하고 다니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연수생으로 꿈을 품고 왔는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불구가 됐어요. 네. 처음에는 친구들이 안타까워하며 도와주었지만 알코올 중독 증상이 심해져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었고 금단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B씨는 비정규 체류자로 산업연수생으로 있다 보면은 공장에 일하다가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면은 공장에서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돈도 못 벌고 체류 자격도 이제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은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B씨는 비정규 체류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죠, 당연히. 네, 그렇죠. 이제 일을 못 하고 있으니 또 외국인이고 불법 체류자고. 네.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비 문제로 바로 퇴원하고 말았다. 치료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치료를 받으면은 내일 돈이 없으니까. 예. 이제 이분은 이제 엄지손가락이 절단이 됐으니까 치료를 받더라도 다시 일을 하기가 힘들긴 할 텐데 다른 분들은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치료를 못 받으면은 어쨌든 복귀도 못 하니까. 산재 그런 분이 되게 많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앞 사례도 많거든요. 네. 산업재해를 당했어요. 한국도 일을 하다가 한국인들도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산재 판정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거의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네. 산재를 해서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받아가지고 건설업에 종사를 하시다가 네. 병원에 불구가 됐죠. 네. 네, 그래서 그 나라의 와이프가 집사람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20년 동안 돌보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오셔서 돌보잖아요. 예. 그 돌보시는 분이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비자가 안 돼서 의료보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앞에 나와요. 앞에 쭉 읽어보시면 엄청날 거예요, 아마. 네. 네. 제 기대를 여러모로 이제 초월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또 네팔 이주 노동자 D씨는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무서워하는 증상이 시작되었다. 마스크를 잘 쓰고 조심하는데도 걱정이 커져만 갔다. 이전에는 일도 잘하고 한국 생활도 잘했는데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해졌다. 주변의 도움으로 병원 진료 후 약물 치료를 받아 불안 증세가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잠을 못 자고 가끔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근데 저도 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제 아이들끼리 있으니까 코로나에 걸렸어요. 네. 걸리고 이제 격리 기간 동안 제 와이프도 걸리고 네. 저는 이상하게 안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옥천에 보면 이제 지정된 병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의 신속항원 검사 딱 갔는데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어르신 다 와 있는데 한 분이 와 계시는데 보니까 스리랑카 분이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의료 체계나 정보가 많아서 안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되게 확진돼서 온 거예요. 예. 검사받아 확진이지 뭐. 되게 불안해 하시는 거야. 예. 되게 불안해하고 뭐 떨고 있고 계속 그걸 못 껴있거든요. 옥천에서만 해도. 네. 그래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안 증세는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불안 증세보다 훨씬 더 높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질병 하나 걸리면 그것만으로도 한국에서의 삶 자체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 오미크론도 이렇게 우리나라는 방역을 좀 잘해서 금방 낫지만 이분들한테는 그게 상당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직접 옥천에서 제가 얼마 전에 목격한 일이니까요. 네.
한국인들 표정하고 그분들 표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분은 완전 사색이었어, 사색. 아,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산업 연수생으로 있다가 예전에 그것 이제 그 내용도 저번에 옛날에 살펴봤지만 고용허가제로 바뀌었거든요.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직장 이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농업이면 네. 농업, 제조업이면 제조업, 어업이면 어업. 직장 이동이 금지되어 있고 특정한 사유,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다. 잠시 휴가를 얻어 고향집에 다녀오고 싶어도 회사 측의 승낙 없이는 어렵다. 이주 노동자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절망과 한계를 느끼고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이러니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에 발달하고 뭐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야. 제도적으로 이분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분들도 이제 휴가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휴가는 엄청나게 돼 있고 10년 전에도 그런 연구가 있었고 네. 10년 후인데 지금 해도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는 봄이 왔네 봄이 와예요.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이 왔네 봄이 와 처녀의 가슴에도 남을 캐러 간다고 아장아장 흘러가네 산들산들 부는 바람 아리랑 바람이 절로 나네 봄이 들고 바가는 저 총각의 가슴에도 봄은 찾아왔다고 비는 끓어 훌렁훌렁 콧노래도 구성지다 멋들어지게 봄아가씨 기남승 꽃바구니 내던지고 버들까지 꺾어서 양지 쪽에 밥만 누워 잠도 든 손 싹둑싹둑 비린만 들어보는구나 봄이 왔네 봄이 와 처녀의 가슴에도
남을 캐러 간다고 아장아장 흘러가네. 산들산들 부는 바람 아리랑 바람이 절로 나네. 봄이 들고 바가는 저 총각의 가슴에도 봄은 찾아왔다고 비는 끓어 흘렁흘렁 콧노래도 구성지다 멋들어진 봄아가씨 긴 한숨 꽃바구니 내던지고 어딜까지 꺾어서 양지 쪽에 밥만 누워 잠도 든 손 싹둑싹둑 비리 만들어 보는구나. 봄이 왔네요, 봄이 와. 네, 노래가 상쾌하죠? 예. 상당히 신이 나는 노래였습니다. 네, 신나는 노래가. 네, 제가 선곡했어요. 네. 자, 사례를 빨리 읽고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얀마 이주 노동자 H씨는 2달 전에 미얀마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 참석을 위해 회사에 연차를 요구했지만 엄마가 미얀마에서 돌아가셨다나 어머니 장례식도 안 보낸다는 건 정말 너무한데 말이죠. 거절당한 울분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너무 속상해서 많이 울었다는 그는 팀장이 도와주지 않아서 집에 못 가고 어머니 임종을 못 봤으니 여기서라도 제대로 추모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못하게 해서 화가 나고 힘들었다고 한다. 왜 그럴까? 회사 관리자는 평소 갈등 관계로 힘든 상황에서 갑작스런 모친 상황으로 갈등 상황이 악화되었고 상대방을 죽이고 자신도 죽여버리겠다는 극단적인 분담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안 그럴까요? 진짜 모친상인데도 이거를 이제 집에 못 돌아가게 한다는 거는 인권을 거의 말살하는 거죠. 조금이나마 회사 이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네팔 이주 노동자 FC는 평소 사업장에서 괴롭힘과 폭언을 많이 당했고 사장님 나빠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휴일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람이 쉬어야 일을 하지. 그렇죠. 저희도 이제 금요일 퇴근하면은 집에서 주말 동안 쉬는 걸 얼마나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네팔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사업주가 가지 못하게 막았다. 회사를 옮기려고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으나 사업장 변경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고 네팔을 돌아가겠지만 사업주가 가지 못하게 하고 이 회사 못 다니겠다, 사업장 바꾸겠다니 그것도 대대적으로 막아놓고 그러니 사람이 노예로 살다 죽으라는 건가 하니까 자살했잖아요, 이 사람. 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본인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꼭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예전에 이제 연구 자료나 이제 보면은 너무나 극단적인 한계가 있어요. 직장도 못 바꾸고 사업장도 못 바꾸고 그냥 불리한 여건성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 고용주는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에 할 주제는 다음 시간에 할 주제는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과 국제수가 적용 문제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어요. 뭐 이분들이 와서 우리의 의료 보장 체계를 우리 국민들이 쌓아온 의료 보장 체계를 이분들이 숟가락만 얹어 놓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국제수가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의료 공강 오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분들을 만들어 놓은 게 국제수가예요. 이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네. 그 오해 푸시고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보면은 이 이주 노동자들한테 이제 평균 보험료 이상의 지역가입 보험료를 받고 있잖아요. 14만 원 돈.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비율이 이제 퍼센트로 나와 있는데 3대 1이에요. 예를 들어서 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네. 그 다음에 의료보험을 받은 거는 혜택을 받는 건 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자료가 나와 있는데 1조 5천억인가를 보험료로 납부를 받고 이분들이 혜택 받는 건 5천억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국제수가라는 거는 진짜 의료 목적으로 오시는 분한테 국제수가를 매기죠. 네, 그렇죠. 돈을 왕창 매겨가지고 우리 의료 서비스가 좋으니까 네. 하는 건데 이분들한테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그래서 오히려 푸시라고. 오히려 이제 이분들은 정말 손해를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그들의 이제 단물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요. 국제적으로도 유엔에서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과 국제수가 적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이제 지금은 노래를 들으면 되나요? 네, 그럼 다음 그 예고만 이제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노래를 그에 맞춰서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56분 50초. 네, 여기 한번 잘라내고.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과 국제수가 적용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도 좀 다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이주민 의료 보장에 대한 해외 사례들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이제 이주민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이주민들에 대해서 건강의료보험 건강권을 지켜주는데 기본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 그게 결론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빨리 이거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권의 문제고요. 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게 곧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길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클로징은 이제 여자 가수가 붐을 노래했다면 이제 남자 가수가 붐을 노래해요. 청춘은 꿈이요.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언제나 즐거운 노래를 봅시다 진달래가 생끓는 봄봄 청춘은 싱글벙글 이크하는 봄봄봄봄봄봄 가슴은 두근두근 청춘의 꿈 산들산들 봄바람이 춤을 추는 봄도 시내가에 멍들 뛰는 띠띠레레레 라라라 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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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은 꿈나라 청춘은 향
나